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그 박정희 정부의 그 경제에 대해서, 경제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알고 가자.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는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로 하면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머리에 넣고 한번 경제정책하고 대북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62년에서 66년까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다음에 2차는 1967년에서 71년까지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게 자원이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중공업 이런 걸 할 만큼 역량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실시하는 게 경공업 위주로 경제개발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그 노동 집약 산업, 그 다음에 의료, 가발, 합판 산업 이런 것들 1차 산업을 이제 근간으로 하죠.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이제 하는데 가장 이때 이제 핵심적으로 했던 게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에 경부고속도로를 깝니다. 까는데 야당의 반대가 아주 극심하죠. 네, 그런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산업의 그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만시설도 이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때 경제 성장률이 그 10% 이상 육박합니다. 연 1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 1, 2차를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고 나니까 이제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중화공업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철강, 화학, 기계, 조선 같은 중화공업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1, 2차에 기반을 닦았다고 그러면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중화공업을 육성을 하는데 포항제철, 조선단지, 자동차단지, 정유단지 같은 것들이 이때 조성이 되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이때 건설이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1973년에는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요.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데 이 석유 파동을 돌파하기 위해서 건설업이 대거 중동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석유 파동을 넘어가게 되죠. 그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수출 위주의 그 경제 계획을 시행을 하다가 1977년에는 드디어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9년에 다시 2차 석유 파동이 오게 되는데요. 이 데미지를 상당히 입습니다. 그렇지만 튼튼한 경제 구조를 닦아놓은 덕분에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했던 새마을운동은 도시와 농민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시행을 하는데 근면, 자조, 협동을 강조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를 육성을 해요. 그래서 농촌 소득 사업을 소득 증대 사업을 하는데 농지 정리, 그 다음에 종자 개량,
공동 작업장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농촌의 소득증대 사업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또 시행을 해서 시멘트를 지원해서 마을길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공동 빨래터 같은 걸 만들어서 농촌의 생활 수준을 상당히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운동을 농촌만이 아닌 전국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따려고 그러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독에 광부와 노동자를 파견해서 외화 획득을 하게 되는데, 사실 광부와 노동자는 정부가 독일에서 3천만 불을 빌립니다. 경제개발 위해서 빌리는데 거기에 대한 담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외화 획득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면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그 1968년에 1.21 사태가 일어나요. 1.21 사태가 뭐예요?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의 공작원이 청와대에 습격해서 박정희 시해 사건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1.21 사태가 일어나서 김신조가 생포가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박정희를 미워했나 봐요. 그리고 또 그해 미 정보함인 푸에블로를 북한에서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울진 삼척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일으키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복 사망 사건이 바로 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 정찰기 격추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은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이제 북한하고는 대화를 해야 된다 해서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하게 되는데, 이거는 3대 통일 원칙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근원으로 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남북조절 구성해서 남북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를 두게 되죠. 그리고 73년에는 6.23 평화통일선언을 하게 돼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공산권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렇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진전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1976년에는 DMZ 안에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북한군이 미국에 미르나무를 벨려는 미국하고 한국이 같이 해서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미르나무를 베는 것에 대해서 북한군들이 도끼를 가지고 만행을 일으킨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북한하고 그래도 대화를 하려고 7.4 남북 공동성명 같은 거를 발표하기는 하지만 북한이 남한에 대한 도발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 시해 사건 이후에 다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